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자입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해갈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뭐 하시는 일 그리고 건강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 확실한 한방 남았다. 규제 지역 해제 어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요새 분위기가 안 좋죠. 일단 거래가 없으니까요. 그건 제 영상에서 정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르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권, 그러니까 2017년도 파리 대책, 그 이후로 사람들은 조정 대상 지역, 뭐 투기 과열 지구 아니면 투기 지구 이런 거의 이 내용을 알게 됐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이런 것도 이제 아시게 됐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예전으로 돌아가서 참여 정권으로 가시면은요, 그때도 규제 지역으로 다 묶였었어요. 전국이 다.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드린 부분이 뭐가 있죠? 여러분이 지난 정권 때 규제 지역을 몰랐다가 알게 된 이유는 처음 나와서가 아니라 옛날에 있었다가 다 풀렸기 때문이다. 이게 나중에 다 풀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풀린다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풀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규제 지역 하면은 두 곳이 좀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일단 부산이 있고요. 그리고 또 청주가 있습니다. 부산은 비실비실하다가 규제 지역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풀리면서 폭등을 했었고요.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부산이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몇 년 안 됐어요. 저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부산 시장이 침체돼 있었거든요. 입주장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규제가 풀리면서 펄펄 끓어오르는데 미친 시장도 그런 미친 시장이 없었어요. 아마 경험한 분들이 계실 거고요. 그때 부산에 내 집 마련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거꾸로, 그렇죠. 청주, 충청북도 청주는 잘 나가다가 규제를 때려 맞으면서 완전히 죽었었고요. 여기 유튜브나 뉴스에 나왔었어요. 투기꾼들이 막 투기하고 다니다가 규제 지역에 묶이면서 죽어간다. 그때 방사광 가속기인가? 뭐 이런 거랑 몇 가지 호재가 맞물리면서 막 시끄러웠는데 막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제 앞으로 계속 내려간다 말이 많았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내려가다가 전세가를 필두로 다시 올라가고 있고 지금은 옛날 고점까지 다 뚫고 있습니다. 지금 충북 청주는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죠. 지금 지역은 뭐 온도 차이가 약간 있는데 분위기가 좋은 것들은 분위기가 좋고요. 수도권은 분위기가 안 좋죠. 수도권은 분위기가 어느 정도로 안 좋냐면은 저도 사람인지라 제 의견이 있고 시장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스를 읽으면은 와 진짜 장난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기가 내려간다, 저기가 내려간다, 금리가 올라간다, 세계 경제가 침체가 된다, 아래 공포가 온다. 너무 쏟아지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대부분 유동성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만약에 제 예상대로 만약에 하반기에 다시 올라간다면 그건 그런 뭐 약간 막 파이팅이 넘치는 상승이 아니에요. 슬픈 상승이 되겠죠. 그리고 그 슬픈 상승 뒤에는 돈을 벌고 있는 은행과 국가가 있을 겁니다. 수차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건 제가 이게 어디까지 제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닿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저희 백수클럽은 믿지만 지금 선택에 대한 생각을 하라고 저는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다주택자들이 투자하고 싶은 내용은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 다른 뜻이 아닙니다. 리스크가 엄청 커요. 망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하기 전에 굉장히 많이 망설였다고 수업 시간에 가감없이 그대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업 시간에 아마 잔소리하는 시간만 몇 시간은 될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리스크 있는 내용을 여기 얘기하면 여태까지 시장을 제법 나름 운이 좋게 잘 따라온 제 채널에도 정말 막 죽자 살자 달려드시는데 그 얘기까지 하면 뭐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은 아끼고 있는데요. 어쨌건 뭐 전국은 따로따로 놀고 있습니다만 수도권에 만약에 하반기에 제 생각대로 만약에 약간 상승이 일어난다면 상승이 다시 찾아온다면 그거는 슬픈 상승이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월세일지 전세일지 매매일지 그리고 어느 게 가장 좋은 초이스일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제가 말씀드리건데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죠. 대출과 세금에 대한 계산은 필수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수도권 아파트 역사 정도는 제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또 부동산 대책 확실한 한방이라고 해서 규제 지역 해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데가 어디가 있죠? 제가 지금 떠오르는 곳을 대충 말씀드리면, 뭐 인천이나, 막, 이게, 인천이 어쨌건 입주가 있지 않습니까? 인천이나,
그리고 인천 인근에도 영향을 받는 곳들이 있겠죠. 여러분 지금 검단 신도시,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가 입주 중인데요. 검단은 원래 인천이 아니었습니다. 편입된 거고요. 원래 김포였습니다. 그러면 김포와 인천에 영향을 제일 많이 미치겠죠. 그 두 곳인데 일단 가시적으로는 제 말은 KB를 기준으로 또는 한국부동산을 기준으로 뭐 인천. 근데 저는 한국부동산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참 할 얘기가 많은데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요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면 한국부동산은 공신력이 있는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일개 유튜버가 그냥 안 쓴다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설명을 드릴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건 양해의 말씀을 좀 올릴게요. 제가 설명을 못 하겠어요. 제가 한국부동산원이 틀렸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그때 제 통계를 내서 봐라, 한국부동산이랑 너무 다르다 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솔직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 하지만 이 통계는 내 기준으로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뭐 직거래나 뭐 일정 가격 이하가 빠졌거나 아니면 몇 세대 단지 이하는 뺐다고 하니까 또 득달같이 달려드려서 통계는 누가 내나 똑같이 나와야지 너는 뭐 엉터리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또 말싸움이 이어져서 그때 이후로 제가 소통이 잘 안 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편하게 그냥 그건 알아두세요. 여러분 한국부동산원은 국가에서 공인한 이분들 자료가 막 OECD에도 나가요. 한국에서 인정한 기관이에요. 그런 기관에서 부동산을 연구해서 발표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일기 유튜버가 맞고 저는 제가 여태까지 수년 동안 여기서 열심히 뛰어왔지만 꽤 오래됐네요,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그런데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어떻게 여러분 제가 이거는 정말 맹세코 말씀드리는데 제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고요. 안 맞아요. 제가 만드는 것과 제가 시장을 조사한 것과 물론 거래 건수가 너무 적어서 왜 이런 왜곡 현상이 나오는지 자체는 알겠는데 그 도를 벗어났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한국 부동산은 안 쓴다. 그래서 지금 이 규제 지역 해제도 보나마나 한국 부동산원 자료를 가지고 할 텐데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제가 느끼기엔 지금 인천 그리고 대구 그런데 좀 그 정도가 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몇몇 지역이 더 있는데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데이터별로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데이터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아마 밑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네, 여기. 대전. 그죠? 대전이랑 세종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대전, 세종은 제가 말씀드린 지가 꽤 오래됐죠. 세종시는 제가 꽤 됐죠, 여러분. 아마 연도가 2년 전이죠. 세종시는 2년 전에 카페에 글을 적어서 세종시를 사지 말고 그 지역에 집을 사고 싶으시면 대전을 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전시는 지금 얼마나 됐어요, 여러분? 제가 한, 많은 분들은 좀 적어주세요. 1년은 안 된 것 같은데, 대전도 이제 좀 사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은 이제 저를 좋게 봐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섭섭한 마음에 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해당 지역에 집을 가지고 계신 분께는 송구합니다. 지역이 나쁘다거나 거주 여건이 안 좋다는 뜻이 절대 아니고요. 저는 이제 보는 제 시야가 있는 거니까 계속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 제어가 어떻게 계속 올라요. 왔다 갔다 하고 수요 공급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해서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전에 세종도 들어가야 되고요. 대구와 대전. 울산 남구 여기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양주, 파주, 김포시 김포시는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양주는 잘 모르겠습니다. 충북, 청주 글쎄요. 전북, 전주 글쎄요. 그래서 지금 의견이 달라서 사실은 이걸 읽어드릴까 하다가 이게 아마 나랑 데이터를 다른 곳을 쓰나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디가 해제가 될 때는 여러분 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규제 해제 지역과 실제로 해제될 지역은 다를 것 같은데 아마 좀 확실한 곳은 대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구에 대한 의견은 제가 라이브 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분들이랑 많이 의견이 달라서 또 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남들이랑 똑같이 행동하는 걸 저는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간에 다른 인생을 살고 싶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려고 하세요. 예전에 일단 청주를 보면은 규제를 때려 맞고 내려갔으니까 그리고 부산은 규제가 해제돼서 올라갔으니까 이번에도 규제가 해제가 되면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당시에 제가 시장에 현장에 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뉴스가 나올 때 거기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이제 연락이 와서 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알아주세요. 일단 첫 번째로 해제가 어디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여기 조건에 맞다 하더라도 몰라요. 왜냐면 정치적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해제가 되는 곳이 나오겠죠. 얘기가 나왔으니까. 근데 첫 번째로 어디가 될지 모른다. 저 같은 사람들이 뭐 대구다, 뭐 대전이다, 세종이다 얘기를 하겠지만 해제가 되는 걸 일단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보나마나 또 얘기가 나오면 현장 부동산의 전화가 늘어날 거거든요. 콜 개수가 늘어날 건데 서울과 다르게 지방의 일부 저렴한 아파트는 거래가 또 되기 때문에 시세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해제가 되더라도 무조건적인 호재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는 참고로 부산이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된 다음에 따라 내려갔다가 굉장히 망설였어요. 굉장히 망설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폭발적으로 몰려와서 막 정신 나간 시장이 돼버렸었거든요. 부산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따라가기가 어려워서 사실 여러분이 이거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싶으면은 해제될 지역의 어떤 소식을 먼저 듣고 중개사님들이나 수소문을 해서 먼저 사놓는 게 맞거든요. 맞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왜냐면 이게 보나마나 지방시장 얘기가 나올 텐데 지방시장에서 저는 고생을 많이 해봤거든요. 절대 만만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 오늘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여러분 이렇게 제 스타일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많이 안 계시겠지만 요즘 같은 분위기에 이거를 놓치시더라도 여기서 만약에 올라가는 상승분에 대해서 내가 좀 아쉬운 부분이 생기더라도 이거는 그냥 냅뒀으면 좋겠다. 내가 예전에 투자를 해놔서 이게 들어와서 올라가면 땡큐지만 지금 나오는 이 뉴스를 보고 지역을 대충 내가 예상을 해서 먼저 사놓는 이유가 규제 지역 해제 때문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는 투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위험하고 잘못될 수도 있고 원리 원칙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뭐 이제 나올 거라는 얘기가 점점 계속 짙어질 거고 사람들이 어떤 집중을 하게 될 텐데 여기에 너무 과몰입하지 마시고 먼저 이게 예상하지 마시고 이거 먼저 내가 선진입해야 돼. 이런 건 선진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건 호재를 보고 투자하는 거라거든요. 왜냐면 게다가 이게 호재로 작용할지 안 할지도 확인까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해제는 될 거고 과거에 해제가 돼서 시세가 급등한 지역도 있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만 보고 시장에 만약에 참여하실 분이 계시다면 이것만 보고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말고 다른 이유 때문에 들어가신 건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여러분 이 규제 지역을 해제가 되면 사람들의 돈이 좀 더 편안하게 들어갔다 편안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수급을 통한 논리가 아니라 옛날에 부산은 수급의 논리도 있었지만 어쨌건 유동성, 사람들이 돈을 들고 들어왔다가 나가기가 편해지는 건데 그거는 그 사람들의 심리인데 이 심리가 막 작용하는 시장이 주식이나 비트코인이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맞출 수가 없어요. 놓쳐서 아쉽더라도 내가 맞출 수 있는 영역,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대략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영역에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이렇게 물론 운이 좋아서 많이 버는 분도 나오시겠지만 내가 못 맞히는 부분은 못 맞추겠다고 인정하는 게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과가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거, 발표되는 거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